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항상 웃으며 모든 것을 받아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표정으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아군 같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아무 말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직접 겪으셨거나 혹은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고 화를 잘 내는 사람보다 한 번 마음을 돌리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토록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어떤 철학이 자리 잡고 있기에 그토록 뜨거웠던 정을 한순간에 얼음처럼 차갑게 식힐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돌리면 가장 무서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을 대하는 태도에도 분명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숨기고 계산적으로 행동하거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감춰진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한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더 이상 관계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유형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지만 적어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패턴을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돌이켜보며 과연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고 앞으로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 깊이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첫 번째, 마음 돌리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바로 관계가 끝나는 순간 태도가 돌변하여 싸울 기회조차 주지 않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참을성이 많고 갈등을 싫어하며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이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나 상대방의 무례함에도 쉽게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것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임계점이 존재합니다.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일단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마치 끓어오르던 물이 얼음장처럼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논쟁하거나 설득하려 하지도 않고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관계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상황에서 당혹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끝내버리지?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모든 관계가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관계가 끝나는 순간 문자 메시지 한 통이나 전화 한 통 없이 사라지거나 연락이 와도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철저히 거리를 둡니다. 마치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과 추억들이 한순간에 지워진 듯 행동합니다.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는 유형이 무서운 이유는 상대방에게 반성하거나 사과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적어도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매듭을 짓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과정을 생략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계산이 끝났고 더 이상 상대방과 소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관계를 회복할 여지 자체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대체로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고 인내했던 시간들은 결코 상대방에게 약함을 보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소진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너진 관계를 붙잡는 것보다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며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의 침묵이 단순한 동의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은 싸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소중한 관계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의 감정과 관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한번 돌아서면 다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의 정이나 추억보다는 현재의 관계가 주는 가치와 미래의 방향성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그들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마음 돌리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유형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하며 때로는 남을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와 계산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는 칭찬, 뒤에서는 험담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달콤한 말로 상대를 칭찬하고 추켜 세우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단점을 부각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칭찬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필요할 때 이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심 없는 칭찬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유형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와,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이야기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표정 관리와 말솜씨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고 그들의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도움을 주는 척하며 빚을 남기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마치 천사처럼 친절하게 다가와 도움을 줍니다. 마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며 상대를 조종하려 듭니다. 그들에게 도움은 선의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빚을 지우기 위한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베푼 도움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내가 그때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주냐? 와 같은 말로 상대를 옭아매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관계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 take and take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친구나 동료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친절을 투자로 생각하고 언젠가 더 큰 이자율로 돌려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의 도움을 받을 때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그의 친절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빚을 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타인의 동정심을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가장 힘들고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불운을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합니다. 나는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배려를 갈취합니다. 하지만 정작 남이 힘들 때는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려 드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감정적 뱀파이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사람들을 보며 정말 안타깝다.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행은 끝이 없으며 여러분의 도움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하여 편하게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예의 바른 척 냉정한 유형도 겉과 속이 다른 유형에 속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지만 그들의 말투에서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상황을 관리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철저히 거리를 둡니다. 그들에게는 진심 어린 소통보다는 형식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연약함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이중성을 알아차렸을 때 느끼는 실망감과 혼란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일관성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투명하고 솔직한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마음 돌리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바로 분노를 억누르는 유형입니다. 흔히 우리는 화를 잘 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무섭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무서운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오히려 조용해지거나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를 내면 깊숙이 억누르며 그 감정을 차갑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오은영 박사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화가 났을 때 진짜 무서운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하며 겉으로 보이는 격정적인 분노보다 내면에 침묵하는 분노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억누르는 유형이 왜 무서운 것일까요? 첫째, 예측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터뜨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쌓여만 가던 분노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 폭발할 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조용히 잠자던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상대방은 그들의 침묵이 괜찮다는 의미인 줄 알았다가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둘째, 치밀한 복수심 때문입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화를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치밀하게 복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거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복수심을 표출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순간에 등을 돌리거나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큰 고통과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셋째, 진심을 알 수 없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나 분노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결국 상대방마저도 그들을 믿고 의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의 침묵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투명한 벽처럼 느껴지며 소통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넷째, 단호한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들은 관계에 대한 기대와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면 주저없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분노를 억누르던 시간 동안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쳤을 것이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굳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돌리면 어떤 설득이나 애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의 삶에서 상대방을 완전히 지워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숨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결국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침묵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조용한 태도, 뒤에 숨겨진 감정을 헤아리고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그들이 분노를 억누르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읽어주고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변화의 방식과 결과는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음 돌리면 가장 무서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들 나름의 이유와 가치관,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관계가 끝나는 순간 태도가 돌변하여 싸울 기회조차 주지 않는 유형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인내하다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버리며 상대방에게는 반성이나 사과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인내였으며 일단 마음이 돌아서면 되돌릴 수 없는 깊은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가치 없는 관계라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겉과 속이 다른 유형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에서는 칭찬하고 도와주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하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려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예의 바른 척 냉정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그들의 친절 뒤에는 교활한 의도와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를 진심으로 맺기보다는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종하려 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우리가 그들의 이중성을 알아차렸을 때 깊은 배신감과 혼란을 안겨주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분노를 억누르는 유형이었습니다. 이들은 화가 나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감정을 쌓아두다가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단호한 방식으로 복수심을 표출하거나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참을성이 아니라 깊은 분노와 치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정적인 교류보다는 자신의 원칙과 결정이 더 중요하며 일단 마음을 돌리면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와 치밀한 복수심은 상대방에게 큰 심리적 압박감을 주며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종종 우리에게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유형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더 현명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 말이 없다면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인내의 과정이거나 이미 마음속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인내의 댐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십시오. 마음을 돌리면 무서운 사람들은 대개 신용을 어기는 것을 가장 혐오합니다. 한번 약속한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을 그들은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삭제합니다. 용서란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반복되는 거짓과 불성실은 관계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중하십시오.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 밑에 두려고 하거나 상대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순간 그 관계의 생명력은 끝이 납니다.
무서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관계에서 빨리 탈출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머물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될 때만 최고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돌리면 무서운 사람, 그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고 누구보다 성실히 관계에 임했기에 그 끝에서 뒤돌아보는 발걸음이 그토록 단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삶이라는 집을 더 튼튼하게 짓기 위한 결단입니다. 그들은 홀로 서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그들의 인생은 충분히 빛날 준비가 되어 있기에 미련 없이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웃어주던 사람,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꾸준히를 대신해주던 그 사람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그 미소 뒤에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지는 않나요? 그의 침묵이 예전보다 길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그가 마음을 돌리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번 문을 닫고 나가버린다면 그 어떤 노력도 그의 닫힌 마음을 여는 데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겉으로 드러내는 분노가 아니라 속으로 사귀는 인내와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되는 결단력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무서운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단호함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호함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곁에 둘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곧 인생입니다. 마음을 돌린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돌아서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의 무심함이 더 무서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주변을 다시금 정비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침묵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헌신에 마음을 다해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굴하지 않고 어떤 인연 앞에서도 비겁하지 않은 그런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시길 응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성실함.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실함 말입니다. 이런 성실함이 쌓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품격 있는 단호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 인내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나는 나를 갉아먹는 인연 앞에서 비겁하게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보았는지, 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감히 홀로 서기를 시도해보았는지 말입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옳은 선택일 것입니다. 담담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자신의 삶을 직시하십시오. 마음을 돌린 사람의 뒷모습은 차갑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의 시선은 뜨거워야 합니다. 그 뜨거운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무너진 관계의 잔해 위에서 혹은 새로운 홀로서기의 여정에서
더욱 찬란한 인생의 꽃을 피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지만 성찰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무서운 사람이 되기보다 누군가에게 끝까지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되시길. 그러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단호함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고 실행하는 만큼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만의 위대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삶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의 갈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10년 뒤, 20년 뒤에 나의 모습이 어떤 인품으로 기억될지를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돌린 사람의 무서움은 사실 그가 가진 삶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의 무게를 품격 있게 견뎌내는 참된 인생의 거장이 되시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